불륜녀의 협박, 가족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연. 여보, 이 사진들이 뭐예요? 당장 설명해 보세요. 새벽 3시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에 뜬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우리 가족 15년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에게 남편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우리 가족을 이런 지옥 같은 협박의 늪으로 빠뜨린 걸까요?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은 바로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평범한 가족 생활과 작은 갈등. 저는 올해 42, 중견 건설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과장 김태연입니다. 아내 이수진과 결혼한 지 15년, 고등학교 2학년 딸 예린이와 중학교 1학년 아들 민준이까지 네 식구가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 수 있었고 주말에도 현장 점검이나 회의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 야근이에요? 이번 주에만 벌써 4번째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승진도 앞두고 있고. 승진. 맨날 승진 얘기만 하시네요. 그럼 가족은 언제 챙기실 건가요? 예린이 학부모 상담 3번 연속으로 못 가셨고 민준이 축구 경기는 한 번도 안 보러 갔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면 예린이는 엄마 아빠 그만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요즘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가족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가 봐요. 요즘 아이들이 아빠가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잠들어 버린다는 거 알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아내의 불륜 정황 의심 시작. 그렇게 서로 조금씩 소원해지던 중 한 달 전부터 수진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던 아내가 새벽 1-1시까지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들어갔습니다. 요즘 밤늦게 뭐 해? 그냥 온라인 쇼핑몰 보고 있어. 예린이 옷 사려고.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누구랑? 대학 동창들이야. 당신도 아는 미경이, 혜진이. 그런데 수진이가 나간 뒤 궁금해서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혜진이는 수진이가 오늘 못 만난다고 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밤늦게 들어온 수진이에게 물어봤지만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수다 떨었어. 오랜만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수진이의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마트 갔다 올게라고 하고 나가서 3-4시간씩 돌아오지 않거나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고는 진료 영수증도 없이 돌아왔어요. 급기야 어느 날은 수진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녀와 은밀한 연락 확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수진이를 미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간 뒤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제가 몇 칸 뒤에서 지켜보니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제법 잘생긴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제가 본 지 오래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지켜본 결과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함께 걸으면서 팔짱도 끼고 남자가 수진이 이마에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금 번호는 예린이 생일이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여보 서준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나도 그래. 하지만 아이들 일도 생각해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준아. 두 사람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 빠진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으로 봐서 벌써 몇 달째 만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가족에게 불륜 사실 드러날 위기감.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했고 저는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말이 없었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이래?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진이가 샤워하는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서준이라고 뜨는 걸 예린이가 봤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서준이라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누구예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그냥 엄마 친구일 거야. 근데 하트 표시가 있어요. 아빠처럼. 예린이는 고등학생이라 눈치가 빨랐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예린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누구예요? 전화 왔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수진이의 표정에서 들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냥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 일로 연락한 것 같네. 하지만 예린이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사 동료인데 왜 하트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친한 동료라서. 수진이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고 예린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가 제 방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맞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예린아. 아빠도 알고 있었구나.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이유가 그거였네요.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이런 걸 알게 된 게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났어요. 불륜녀의 협박 메시지 도착. 그렇게 불안한 나날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그 끔찍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런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깼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연 씨. 저는 이수진 씨와 교제하고 있는 박서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진 씨가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500만 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진 씨와의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당신의 가족들과 회사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와 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협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수진 씨 회사와 당신 회사,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도 이 내용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린이와 민준이가 아빠 엄마가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아이들까지 위협한다는 내용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그 남자를 찾아가서 목을 조르고 싶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깬 수진이가 제 상태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 저를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가족 구성원들의 혼란과 공포. 아침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박서준이라는 남자가 예린이 휴대폰으로도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빠, 이상한 사람이 메시지 보냈어요. 예린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예린아, 내 엄마와 아빠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니? 오늘 밤 12시 이후에 모든 걸 알려줄게. 그리고 수진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왜 다른 남자랑?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도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린아, 이건 엄마 정말 바람 피운 거예요? 예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민준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뭔 일이야? 오빠 엄마가 다른 남자랑. 예린아,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중학생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아는 게 많으니까요. 아빠, 엄마,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예린이도 울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진정해. 일단 학교 가야지. 하지만 예린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가요? 그 사람이 또 메시지 보내면 어떡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남자가 언제 또 아이들에게 연락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간의 긴장감 소갈이 심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수진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어떻게 만났는데?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어. 처음엔 정말 업무 관계였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그 남자 만나러 다닌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500만 원을 달라고? 몰라. 서준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서준이? 이름까지 다정하게 부르네. 저도 모르게 비꼬는 말이 나왔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수진이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준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럼 누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는 거야? 수진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모든 사람이 당신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500만 원을 주면 이 일이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요구를 해올까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와서도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 괜찮아질 거죠?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법적 심리적 대응 고민. 밤 11시가 되자 정말 초조해졌습니다. 1시간 후면 그 남자의 위협이 현실이 될 텐데 500만 원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수진아, 그 남자 전화번호 알지?
직접 통화해보자. 뭐라고 할 건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보자.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아? 나야. 응, 알아. 지금 내 남편이랑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날 필요 없어. 돈만 보내면 돼. 간단한 일이야. 하지만, 수진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빨리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자.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서준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다른 사람이야. 뭐? 서준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누군가 서준이 폰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식으로 협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서준이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 해. 수진이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응? 집에 있어? 그럼 아까 누가 전화한 거야? 통화 내용으로 봐서 그 박서준이라는 남자도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도 누군가로부터 위협받고 있대. 자기 명의로 협박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는 걸 몰랐대.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감정 폭발, 충격과 분노 표출.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린이 아버지시죠?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상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 가보니 예린이가 상담 선생님과 함께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SNS에 올라온 글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족 이야기가 자세히 올라와 있었어요. 수진이와 그 남자의 사진, 그리고 불륜 가정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추측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올린 거죠? 익명 계정인데 이미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다 퍼진 상태예요. 예린이가 친구들한테 온갖 질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린이를 보니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요?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예린아,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왜 저희까지? 예린이가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따졌어요. 이제 만족해?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돼? 예린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15년 만에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 남자와 언제까지 만날 생각이야? 이미 끝냈어. 어젯밤에 모든 걸 정리했어. 진짜? 응. 서준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대.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때 민준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가족 얘기하면서 놀려요. 중학생인 민준이도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였어요.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우리 가족이 곧 이혼할 거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장 그 협박범을 찾아내서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과 행동.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죄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불륜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범죄자들이요. IP 추적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피해자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수진 씨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김모 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한 거예요. 수진이의 회사 동료가 범인이었어요. 수진이와 서준이의 관계를 눈치채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돈이 급하게 필요했나 봅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다고 하네요. 범인이 잡힌 후 SNS에 올라간 글들도 모두 삭제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말로 그 남자와는 끝난 거야? 응. 이번 일로 깨달았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과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정.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부부 상담 받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자. 알았어. 사후 정리와 씁쓸하지만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린이는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아빠 엄마 모두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다시 잘 살아봐요 라고 했어요.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고 수진이는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던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최우선이야. 나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했어. 협박범은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예전 직장에서는 소문 때문에 계속 일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도 승진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수진이와 데이트도 다시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네. 나도.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 예린이가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나 민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을 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다시 믿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협박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구해준 것 같기도 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수진이의 분류는 계속됐을 테고 결국 더 큰 파탄을 맞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뭐야? 제가 물으면 아이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은 거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친구들이 우리 가족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예린이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프로젝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정말 오랜만에 일하는 재미를 느꼈어. 수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회사에서도 가정을 중시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일찍 퇴근하시는데 부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후배가 농담조로 말하면 가족이 최고야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요. 부부 상담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 상담사 선생님은 두 분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부부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가 왜 그런 위기를 겪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가족보다 성공에만 매달렸고 수진이는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달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 말을 좀 더 들어줬으면, 나도 좀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외로우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린이는 상담 선생님과 꾸준히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담받으면서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민준이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졌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 협박범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남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혔다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제가 말하니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던 협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에는 부부끼리 데이트도 자주 해요. 15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 좋아. 오랜만에 로맨스 영화 보자.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데이트한다며 놀리지만 표정은 밝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가끔 예전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더 꽉 안아주고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해요. 우리는 이미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 앞으로는 더 강해질 거야.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겼습니다. 아빠,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민준이가 벌써 다음 여행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린이는 어디 가고 싶어? 저는 가족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예린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나를 다시 믿어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 협박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올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평범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없을 거예요. 사랑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대답해요. 우리도 사랑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에요.